안녕하세요. 집변입니다. 새해가 밝아서 저도 좀 웃으면서 밝게 좋은 새해 인사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고통만 썼는데도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제 심정까지도 막 깊이 조심스럽게 헤아려 주시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댓글로 다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인사부터 일단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진짜 한 분 한 분께 마음 담아서 편지로 답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일기에 선택과 결단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 냉철히 이성적으로 이제는 그런 시간을 오롯이 홀로 버티고 있다라고 일기를 썼는데 그 의미마저도 이렇게 간파를 하신 분들 또 조심스럽게 그 마음을 또 전해주신 댓글을 보면서 차마 어떠한 답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해서.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그 이후로 일기를 더는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일기를 쓰게 된 거는 제가 지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어느 날 문득 2024년이 만약 나에게 온다면 그 바다를 보러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기차표랑 숙소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단의 시간을 버티면서 오롯이 버티면서 왜냐면 통증도 더 극심해졌고 진짜 매일 막 나 의사 친구에게 나 몰핀 맞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지금 마약증 통제 안 쓰고 버티고 있어서 네 어쨌든 한경련제로만 버티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됐어요. 2023년 12월 31일이었죠. 그날도 밤에 잠을 못 자고서 못 잔 것도 있고 안 잔 것도 있죠.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저 바람이 나를 정말 이젠 데려가줘서 나 스스로 저 바람을 따라가서 바람의 품에 안겨서 날아가서 드디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에 올라서 이제 창문 밖을 보면서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차가운 이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문득 마지막 챕터라는 글귀가 입 밖으로 꺼내지는 거예요. 마지막 챕터에 무엇을 써내려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써내려 갈 것도 뻔할 것 같고 아무것도 담을 수도 없고 너무나도 미치게 하고 싶었던 일도 결국 다시 못하고 버킷리스트라고 여러 가지 적어봤지만 떠나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고 그것보다도 진짜 제가 진짜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그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외면을 하고 TV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사건에 관한 이런 것들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 법 얘기 이런 거는 너무 일부러 보지도 않고 꺼버리고
일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오히려 또 피해 환자들과의 소통도 이제 이미 안 한 지 오래됐고 손을 놓아버렸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지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무력하고 너무 저 스스로도 네. 근데 제가 12월 동안 그 다 버린 법서들도 다 버렸는데 그 법전이랑 법서 3권 정도를 남겨둔 게 있어요. 법전을 보고 있고 그 뭐 오픈 채팅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변호사분이 그 법률 상담방을 만들어 놓으신 게 우연히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이게 익명이니까 이제 일반 분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막 자기 힘든 걸 막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일반 분들께서 이제 답을 해주시는 분들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하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분과는 이제 따로 정식으로 이제 요청을 드려서 이제 뭐 채팅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하는 방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은 제가 뭐 저도 실력은 부족하지만 답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 작업도 힘들거든요. 경련이 막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으로 얼굴로까지도 퍼졌고 막 컴퓨터 보는 것도 작업하는 것도 모든 게 너무나 또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러고 있는 저 자신도 발견했고 어느 순간에는 택시를 타고 서초동을 갔어요. 변호사 사무실들 막 이렇게 이렇게 많잖아요. 법원 앞에 갑자기 앉아있고 변호사분들 막 이렇게 서류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변호사 지인 사무실에도 이제 인사를 드리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분에게 근데 가서 돌아오는 길엔 또 이게 또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결국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태니까. 그리고 의뢰인분들의 인생을 내가 나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의 일처럼 나는 진짜 막 너무 이게 이입을 해서 해버리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몸 상태가 더더욱 아니니까 네, 나로 인해서 오히려 소송이 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러다가 그저께였을 거예요. 이틀 전에 며칠 전에 그 숙소 예약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 전에 제가 물론 몸이 너무 힘들었죠. 나갈 상태는 정말 아니었는데 짐도 없어요. 저는 약만 들면 돼, 약이랑. 근데 또 그냥 화장을 하고 싶어서 화장하고 그 뭐지 이제 그 가방 하나 이렇게 크로스백 메고 지팡이 들고서 택시 타고 서울역에 가서 어찌어찌 가서 부산까지는 어찌어찌 갔고 숙소도 어찌어찌 갔어요.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리고 부산에서 숙소 앞에 바로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 보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저기 또 누워 뻗어 있고 그리고 또 바다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제 일기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또 정한이 생일이었고 정한이를 보러는 혼자는 못 가요. 네, 너무 부산에서도 멀리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혼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또 정한이 고향이 부산이니까 바다 보면서 네, 하늘과 맞닿은 그리움을 또 혼자서 막 노래하면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이틀을 버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에 눈이 온다는 거예요. 더 무서웠죠,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부산역에서 이제 서울역까지 기차 안에서 극심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다리가 잘려 나가는 것 같아서 버티고 이 약물고 버티고 일단 이제 내렸는데 이게 눈이 녹아서 이게 아스팔트 길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가뜩이나 쓰러질 것 같은데 더 휘청거리고 이게 실신 단계가 오면 이게 몸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너무 위험한 상태인데 이제 또 서울역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리잖아요. 또 엘리베이터는 또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또 혼자 타는 거 하지 않는데 그 앞에 사람 있고 또 뒤에 사람 있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렬로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들 가시니까 그 틈에 껴서 그걸 위안을 삼아서 난간 꼭 붙잡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이제 짚었는데 이제 아, 나 곧 실신하겠구나라는 게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조심해서 막 이제 정신력으로 걸어 나가서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역 식당으로 들어가서 밥이랑 약을 먹고 나왔죠. 나왔는데 몸은 이제는 뭐 이거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길에서도 수없이 쓰러졌기 때문에 이 다치지 않기 위한 방책이 나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좀 통하지 않을 만큼 오늘 되게 무섭게 쓰러져서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너무 이게 쓰러진다라는 게 몸이 너무 거동이 안 되겠다 쓰러지는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하면 그 전에 미리 그냥 일단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최소한 크게 다치진 않거든요. 안 다치니까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약간 이렇게 미쳤나 봐요. 이게 무슨 정신에 한 걸음 더 가보겠다고 갔는데 결국엔 서울역 그 정문 앞에서 그 택시 승강장까지 일반 분들한테는 아예 뭐 그냥 가볍게 가실 수 있는 그야말로 짧은 거리잖아요. 그 한 걸음 내딛고서 결국 무릎으로 넘어지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넘어졌다 보니까 이 왼쪽 손목으로 이 바닥을 짚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리고 근육이랑 살도 너무 빠진 상태라 뼈밖에 없어서 이 뼈 그 상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크게 붓거나 하진 않아서 골절은 아닌 것 같고 뭐 미세하게 금이 갔다거나 그러면은 또 엄청난 통증을 저는 또 참아버리니까 이게 뭐 이렇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아직까지는 네, 뭐 지금 병원 갈뭐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쓰러졌으니까 서울역에서 쓰러졌다 보니까 영무원분들이 먼저 오셨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119를 부르고 또 이제 막 도움을 막 주시려고 하니까 감사히도 일단은 이제 제일 먼저 호흡 체크를 하세요. 왜냐면 호흡과 의식이 없으면 이제 CPR,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 의식은 있다. 심폐소생술까지 안 해도 된다라는 그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을 떴어요. 눈을 반쯤 뜨면서 그렇게 그 영무원 분이 심폐소생술 필요 없나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서 원래 투병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119 부르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119 분들이 오신 거고 저는 119 분들, 구급대원 분들께 예전 같으면 또 일일이 막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짧게 저 투병 중이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음식 가도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저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막 설득을 하시지만 제가 이제 좀 그 영무원 분들께 오히려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영무실에서 좀 이렇게 누웠다 쉬었다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고 정말 응급실 안 가도 되겠느냐.
뭐 119 구급대원 분들도 그러면 이게 통증이랑 너무 더 심해지고 막 이런 못 견디겠으면 꼭 다시 병원 신고를 하셔라 뭐 이렇게 해서 영무실에서 이제 또 이렇게 누워서 담요도 주시고 핫팩도 주시고 그래서 케어를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또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에를 빨리 가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 영무원분 여자분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죠. 근데 그 영무원분이 제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이제 여쭤보니까 이미 교대 시간이었던 거예요. 교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제가 쓰러졌을 당시에 분들은 이미 이제 퇴근들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거죠. 그리고 사정을 들으신 거죠. anyway 어쨌든 제가 이 영무원 분한테 또 부탁을 또 하나 또 드렸어요. 제가 오늘 쓰러진 상황은 굉장히 무섭게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러지는 기억은 나지만 정밀하게 제 스스로 좀 파악이 필요해서 CCTV 열람 좀 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찾아오면 할 수 있을까요? 좀 요청 좀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영무원분한테 하나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택시 승강장까지 좀 같이 택시 좀 태워달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부축해서 또 중간에 또 화장실을 이런 상태로 혼자 절대 못 가거든요. 장애인 화장실도 또 이제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도움 주셔가지고 어쨌든 택시까지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보시기에 제가 너무 아파 보이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이게 질문을 이게 제가 택시를 너무 많이 타잖아요. 택시 기사님과 사실 대화를 딱히 하지 않는데 택시는 너무나도 하고 싶지 않은 1순위가 택시 타는 거기 때문에. 근데 택시 기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게 또 느껴졌고 저도 모르게 택시 기사님과 집까지 오면서 몸은 정말 너무 아픈데 그 정신줄 붙잡고 이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택시 기사님이 제가 사고로 좀 많이 아픕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입이 트여서 막 택시기사님이 질문하신 거에 답을 다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님이 본인은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잠도 며칠 못 자는데 그때 옆으로 돌아눕는 것도 너무 죽고 싶고 너무 못하겠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막 그 정도로 그렇게만 아파도 그런데 막 이제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 좀 들으시더니 그렇게 아픈 한우들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알아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나는 택시 기사님이 나는 진짜 너무 공감이 간다 뭐 그렇게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또 제가 손님한테 어떠한 말로 위로도 못 드리겠지만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좋으신 말들을 막 해주셨어요. 근데 그 조언들이 사실 저에게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와닿는 조언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이미 저에게는 진짜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치만 그 진심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 이 일기장에 온통 고통만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을 전해주시는 분들의 그 댓글을 보면 그 순간만큼 정말 힘이 이렇게 알 수 없는 묘한 힘이 납니다. 네. 아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매일 매번 이제는 일기장이 이 고통만 주절주절 하고 있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기사님과의 대화의 흐름상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법의 현실, 소송의 현실, 피해 한우들의 현실,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현실까지도 이제 막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러면서 집까지 온 거죠. 집 앞인 거예요. 원래 택시 타면 집까지 시간이 안 가거든요. 빨리 내리고 싶다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근데 집인 거예요. 집 앞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그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택시 기사님 저는 이러이러 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몸도 지금 너무 힘들고 제정신도 아닌데 너무 제 얘기 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택시기사님과의 대화가 저에게 너무 뜻깊었다. 뭐 이제 그런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택시비 계산하려고 카드를 드렸는데 뭐라 그러죠? 저기 단어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 단말기를 꺼버리신 거예요. 저는 처음엔 고장이 난 줄 알았는데 택시비를 안 받으시려고 일부러 끄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 마음만이라도 전 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택시 사고로 이렇게 십수년을 택시를 타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저에게는 진짜 이게 한이 폭발한 막바지 시점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탄 택시에서 택시 기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위로까지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리고 또 택시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은 또 횡설수설이지만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할 때는 그게 또 원래 제 성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밝게 웃으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힘들고 아픈 얘기를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하실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보면 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더 고마웠었거든요. 근데 택시비를 끝까지 안 받으시니까 결국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신 기사님 제가 정말 택시 기사님에게 이런 위로를 지금 오늘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뒷말은 안 했어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택시 기사님 놀라실까 봐. 마지막 챕터를 뭐 어쨌든 마지막 챕터를 조금만 더 이어가보자. 뭐 그게 뭐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뭘 담을지 결국에 아무것도 못 담을지도 모르고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 담을 것 같지만 이렇게 일기장에 쏟는 것까지는 근데 또 이것도 너무 제가 죄송해서도 이렇게 오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쏟다가도 사실 뭐 삭제를 하기도 많이 했고 어쨌든 저를 또 이제 도와주시고 싶어가지고 벨트를 푸시고 또 조심스럽게 도와드릴까요 했지만 제가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택시 기사님이 또 창문을 여셨어요. 다시 인사를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제가 아파트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까지 지켜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리기 전에 택시 기사님의 성함을 여쭤봤어요. 기억하고 싶어서. 임지성 기사님이셨는데 택시라는 게 저에게는 진짜 엄청난 굴레였는데 기사님으로부터 오늘 받은 이 온기를 꼭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진짜 마음만큼은 매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온기를 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또 드렸었는데 대화 도중에 택시기사님이 갑자기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도 오늘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았고 아마 다른 사람들도 손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근데 정작 그렇지 못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뭐 눈물도 나지 않았고 펑펑 아무 힘도 없었는데 택시기사님 덕분에 오늘 택시에서 터져버린 울음이 네, 집에 와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화장도 다 검은 물 다 지금 내려가 있고 모자로 지금 계속 가리고 있는데 지금 쓰러졌기 때문에 더 또 깨끗이 씻어야 되지만 저는 지금 간병인도 지금 이모님이 계시는 상황이 아니라서 겨우 기어가서 손만 지금 씻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진짜 일기를 이렇게 쓰고 있네요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도 횡설수설이었죠. 네. 택시기사님과 대화할 때 어떻게 그렇게 횡설수설하지 않고 대화를 했는데 왜 일기만 쓰면은 이 고통을 막 이렇게 다 쏟아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라도 왜냐면 이제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더더욱 못하겠고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힘들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곳에 나도 이렇게 쏟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쏟나 봐요. 그러니까 단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 일기를 또 이렇게 마주하게 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점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그냥 횡설수설이니까 들어주시는 분, 저로 이렇게 말 또 꼬입니다.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에 하나 단 한 분이라도 제 일기를 통해서 1%의 0.0000001%의 위로라도 온기라도 전해 받으실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인사말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며 저는 이대로 그대로 이제 정말 그냥 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